애구나, 썩 나가라. 시어머니가 굵은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을 든 서윤의 뒤에서 말입니다.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딸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 전 남편이 상간녀의 허리를 감싸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3분 후 검은 리무진에서 내린 변호사가 250억 원 상속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3년간 그들을 지켜본 것이 재벌 조부의 시험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이제 시작됩니다. 천대받던 며느리의 차가운 복수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일들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분의 기적과 차가운 복수의 서막. 가정법원 정문 앞 계단에서 이서윤이 이혼 확정 판결문을 손에 꽉 쥐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3년간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애구나, 썩 나가라.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고함 소리에 서윤이 뒤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자가 미리 준비해온 굵은 소금을 서윤을 향해 마구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들러붙은 재수 없는 것도 다 나갔구나. 말자가 손뼉을 치며 소란을 피우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전 남편 박민준이 말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옆에 서 있던 최유라가 배를 쓸어내리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시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유라가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힌 베넷 저고리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확인해 봤는데 아들이래요. 정말이냐? 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이 박씨 집안을 일으킬 거예요. 유라가 배를 더욱 과장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뱃속에 아이는 없었지만 말자는 그런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이 유라의 허리에 팔을 감으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야, 이서윤.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대신 딸 양육비나 제때제때 보내라.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거야. 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 동안 시댁에서 당한 온갖 수모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겠어요. 양육비는 약속대로 보낼게요.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말다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민준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 축배나 들러가자. 좋아.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구나. 말자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민준과 유라 말자가 팔짱을 끼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수입차에 타서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서윤이 멀거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서윤이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때였습니다. 부르르르릉. 굉음을 내며 검은색 마이바흐 리무진 2대가 서윤 앞에 나란히 정차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성이 서윤에게 다가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서윤 양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서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태산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정태현입니다. 정태현이 명함을 꺼내 서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따님의 조부님께서 남기신 유언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조부님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찌든 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조부모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정태현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입니다. 따님이 유신그룹 창업주 이정우 회장님의 유일한 직계 혈통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검사 결과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만은 또렷했습니다. 일치율 99.9%. 이게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따님의 아버님은 재벌가에서 파문당한 후 방황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죠.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계속 따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정태현이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시집살이를 통해 따님의 인내심과 도덕성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3년간 지켜보셨다고요? 서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혼이 확정되는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유산을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정태현이 유언장을 펼쳐 보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250억 원과 유신그룹 지주회사 지분 51%를 이서윤에게 상속한다. 단 박민준과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윤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께서 따님을 위해 남기신 편지입니다. 정태현이 편지 봉투를 건네자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부의 따뜻한 글씨로 적힌 사랑과 미안함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상속 집행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정태현이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3년간 겪었던 모든 수모를 떠올렸습니다. 말자의 구박, 민준의 무시, 그리고 유라의 비웃음까지. 네, 동의합니다. 서윤이 펜을 잡고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뒤에 서 있던 김 실장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한남동 펜트하우스 카드키와 법인카드입니다. 김 실장이 고급 가죽 케이스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법인카드는 한도가 없으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윤이 리무진에 탑승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켜서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현재 박민준 씨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차량, 그리고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건물이 모두 선대 회장님의 차명자산입니다. 서윤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댁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부의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가장 비참한 순간에 모든 것을 회수하는 거예요.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 입고 있던 낡은 코트를 벗어 차 안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한 최고급 정장을 입으며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김 실장, 민준의 신용카드를 자정에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시댁 주변에 사람을 배치해서 24시간 감시하고요. 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리무진이 도심을 가로질러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첫 번째 복수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고급 일식당에서 민준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네. 민준이 카드를 꺼내 계산하려 했지만 결제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민준이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빠, 뭐 어때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유라가 애교를 부리며 민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래, 고마워, 유라야. 민준이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유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허영의 늪에 빠진 시댁과 서윤의 치밀한 준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윤이 룸서비스로 온 식사를 조용히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에서는 시댁 곳곳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고급 일식당에서 유라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미리 조작해둔 가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유라가 휴대폰을 말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말자가 눈을 크게 뜨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장고란에 50억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통장이에요. 아버지가 해외 사업으로 벌어서 보내주신 돈이에요. 유라가 가슴을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50억이라고? 정말이냐? 말자가 흥분하여 유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요. 진짜예요. 어머나 어머나. 우리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가 왔구나. 말자가 유라를 꼭 끌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민준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50억이라니. 유라야, 정말 대단하다. 오빠도 이제 마음 놓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유라가 민준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태블릿을 통해 이 대화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다음 날 오전 서윤이 백화점 VIP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전담 스타일리스트가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바꿔드릴까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서윤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서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과거 시어머니가 돈 아깝다며 못하게 했던 피부 관리와 전신 케어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유라가 산부인과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뒷골목 심부름센터로 향했습니다. 일 잘 처리했지? 유라가 선글라스를 끼고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직원이 봉투를 건네며 답했습니다. 안에는 위조된 태아, 초음파 사진과 임신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직인도 완벽하지? 당연하죠. 진짜와 구별할 수 없어요. 유라가 돈을 건네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말자는 집에 돌아와 서윤의 흔적을 지우겠다며 짐을 내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원하다. 말자가 서윤이 쓰던 방을 청소하다가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비자금이라고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자금이라니. 쪼잔하게 돈이나 숨겨놨나? 말자가 코웃음을 치며 다이어리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서윤의 호텔에서는 정태현 변호사가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댁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일주일 후 만료됩니다. 계약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선대 회장님의 차명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 만료와 동시에 퇴거 명령을 내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야, 민준아, 너 진짜 재벌 3세랑 재혼한다며? 그럼 우리 유라가 50억씩이나 갖고 있어. 민준이 가슴을 내밀며 자랑했습니다. 와, 대박이네. 그럼 이제 회사 관둘 거야? 당연하지. 이제 내가 사장이 될 거야. 민준이 턱을 치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할 때 카드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한도가 왜 막혔지? 민준이 당황하며 지갑을 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이 급하게 대부업체 전단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유라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카드가 막혔어. 당분간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제 돈이 해외 계좌에 동결되어 있는데 곧 풀릴 거예요. 그럼 오빠 빚은 껌값이에요. 유라가 민준의 팔을 잡으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김 실장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준이 자주 접속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있죠? 네, 확인했습니다. 운영진을 매수해서 민준이 돈을 따는 빈도를 높여주세요. 더 깊이 빠지게 만들어야 해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도박 승률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대박이야. 오늘만 500만 원 땄어. 민준이 컴퓨터 앞에서 환호했습니다. 눈이 뒤집힌 민준은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 공금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내역은 서윤의 손에 증거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늦은 밤 서윤이 경영학 서적과 회계 장부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속녀가 아니라 실력 있는 경영자가 되어야 해. 서윤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라는 화장실에서 배에 두른 실리콘 패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범에게 은밀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탕 크게 하고 튀어야 하니까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알아봐. 얼마나 뜯어낼 건데? 최소 10억은 받아내야지. 이 멍청한 가족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알아? 유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서윤의 도청 장치에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서윤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녹음 파일을 별도 서버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의 집 현관에 퇴거 예정 통보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이를 먼저 발견하고 몰래 떼어내어 핸드백 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이런 걸 왜 붙여놓은 거지? 관리사무소에서 실수한 건가? 유라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시댁 식구들이 제 발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너희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서윤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밝혀지는 유라의 정체와 시댁의 자발적 파멸. 일주일 후 서윤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조사팀이 보내온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최유라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서윤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본명은 박혜숙이고 과거 3번의 결혼 사기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서윤이 파일을 넘겨가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김 실장이 의료진단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5년 전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같은 시각 말자의 집에서 유라가 아침 식사 도중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의자에서 몸을 구부렸습니다. 아이고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유라가 배를 감싸 안으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유라야. 괜찮니? 말자가 깜짝 놀라 유라에게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 민준아, 빨리 차 가져와. 아니에요, 어머님. 병원은 안 가도 돼요. 유라가 급하게 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말 괜찮아요. 너무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유라가 연기를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유라가 누워있는 척하며 말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여기 오세요. 말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유라가 주위를 살피며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친정아버지가 보낸 그림 10점이 세관에 걸렸대요. 유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림이? 네, 유명한 화가 작품들인데 관세만 5억 원 내면 50억에 팔 수 있어요. 말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50억이라고? 그럼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보물들이에요. 하지만 관세를 못 내면 모두 압류당해요. 유라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5억만 있으면 50억이 되는 거네? 맞아요. 하지만 제 통장이 아직 동결되어 있어서 말자가 흥분하며 유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뭐든지 해줄게. 정말요? 어머님 고마워요. 유라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말자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가 민준을 불러내었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다. 왜요, 어머니? 유라 친정에서 5억이 급히 필요하대. 50억짜리 그림을 살 수 있는 기회야.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억이요? 그래. 5억만 내면 50억이 돼.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니? 말자가 민준의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5억을 어디서 구해요? 집을 담보로 잡으면 돼. 돈에 눈이 먼 말자가 다음 날 바로 제2금융권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 빌려주세요. 금리가 좀 높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빨리 해주세요. 말자가 서둘러 대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도박 사이트에서 큰 돈을 잃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야, 박민준, 돈 언제 갚을 거야? 사채업자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큰 돈이 들어와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이 유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유라야, 나 정말 곤란해졌어. 빚이 너무 많아. 오빠, 걱정 마세요. 관세 문제만 해결되면 수십억을 드릴게요. 유라가 민준을 안으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정말이야? 당연하죠. 오빠도 퇴직금 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까? 민준이 다음날 회사에 가서 퇴직금 가부를 신청했습니다. 부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장인어른이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하셔서 결국 민준이 퇴직금 2억 원까지 받아서 유라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호텔에서 시댁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말자와 민준이 유라의 대포 통장에 7억을 입금했네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제 유라가 어떤 수를 쓸지 지켜봅시다. 돈을 받은 유라가 즉시 자금을 세탁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빠, 너무 고마워요. 태교 여행으로 하와이 가기로 했어요. 하와이? 좋겠다. 비즈니스석으로 끊었어요. 우리 아기한테도 좋을 거예요. 민준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유라를 안았습니다. 서윤이 변장을 하고 유라가 공범과 접선하는 카페에 잠입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고화질 카메라로 그들의 대화를 촬영했습니다. 일이 너무 쉽게 풀렸어. 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멍청한 호구들이 7억을 고스란히 가져다 바쳤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곧 집도 빼앗길 텐데 뭘 어떻게 해? 난 이미 출국 준비 끝났어. 공범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튈 거야? 내일 새벽 비행기로 떠날 거야. 그 바보들이 눈치채기 전에 말이야. 서윤이 이 모든 장면을 또렷하게 녹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가 동네방네 자랑을 늘어놓고 다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곧 수십억을 가져올 거야. 정말요? 그럼. 그래서 미리 좋은 가구들 주문했어.
말자가 백화점에 가서 갑질을 부렸습니다. 내가 곧 VIP가 될 사람이야. 지금부터 잘해. 한편 유라는 말자가 집을 비운 사이 갚나가는 폐물과 현금을 모두 훔쳤습니다. 심지어 말자가 아끼던 금리까지 빼서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안녕, 바보들아. 유라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유라의 출국 금지 신청을 법원에 긴급 접수하세요. 그리고 공항 경찰과 협조해서 체포영장을 준비하고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는 도박 빚쟁이들의 협박에 공포에 질려 조기 퇴근했습니다. 유라야, 우리 빨리 출국하자. 오빠 공항에서 만나요. 저는 마지막 정리할 게 있어요. 유라가 민준에게 키스를 하고는 다른 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유라의 진짜 목적지는 강도진의 투자회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진까지 속여 투자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앞에 도착한 유라가 서윤이 회장 의전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게 뭐야? 유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하게 변신한 서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서윤이가? 질투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유라가 출국을 미루고 서윤을 협박해 더 큰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진짜 대박을 칠 수 있겠어. 서윤은 사무실에서 유라의 위치 추적 신호가 공항이 아닌 자신의 회사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 쥐가 덫에 걸렸네요. 서윤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적인 파트너 강도진과의 만남과 도약. 유라의 출국 예정일 당일 서윤이 유신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패션 기업 인수를 최종 확정 짓기 위해 강도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도진의 사무실은 전체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진 대표님.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이서윤 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상속녀와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실무 능력도 없이 돈만 있다고 해서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죠. 도진이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물러서지 않고 물었습니다. 도진이 책상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서윤 앞에 던졌습니다. 이 패션 브랜드에는 적자 매장이 5개 있습니다. 이 매장들을 흑자로 돌려놓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언제까지요? 일주일. 그것도 책상에서 머리로만 짜낸 계획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이어야 합니다. 도진이 서윤을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자문을 거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신분을 숨기고 가장 적자가 심한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지윤입니다. 서윤이 가명을 쓰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매장 직원들이 대충 인사하고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윤은 매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사항, 직원들의 근무 태도, 상품 진열 방식까지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손님, 이 옷은 어떠세요? 서윤이 고객에게 다가가 상담을 했습니다. 예쁘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싸네요. 그렇다면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 서윤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 다른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이 도진의 사무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죠. 도진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째, 고객 연령층과 매장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20대 타겟 브랜드인데 매장은 40대가 주로 가는 백화점에 있어요. 서윤이 자신있게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직원들의 판매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도 없고요. 도진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셋째, 상품 진열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고객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예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뭔가요? 매장을 홍대나 강남역 근처로 이전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열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서윤이 매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도진이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데이터 뒤에 숨겨진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한 서윤의 통찰력에 점점 감탄했습니다. 이 분석은 정말 놀랍네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책상에서 머리로만 짜낸 계획이 아니라 발로 뛰며 확인한 내용이군요. 네, 일주일 동안 직접 매장에서 일하며 관찰한 결과입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의심하실 만했어요.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서윤이 도진의 진실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복수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서윤이 지난 3년간의 아픈 과거를 도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도진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하지만 복수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진정한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인맥과 노하우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진이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진의 코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이 패션 기업 인수를 위한 이사회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시각 유라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깜짝 소식이 있어요. 뭔데? 서윤이 스폰서를 잡고 떵떵거리며 산대요. 유라가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직접 봤어요. 고급 차 타고 다니면서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유라가 서윤의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을 민준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을 본 민준이 열등감과 배신감에 휩싸여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오빠, 우리도 가서 돈 뜯어내요. 그래, 내가 직접 가서 혼내줄 거야. 민준이 찌질한 다짐을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녁 늦게 서윤과 도진이 인수합병 조인식을 앞두고 심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완벽합니다. 주주들이 분명 만족할 거예요. 도진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진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서윤 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에만 매달렸는데 이제 다른 꿈도 생겼어요. 어떤 꿈이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도진이 서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서윤이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인수 조인식 당일 서윤이 도진이 골라준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고 기자 회견장에 등장했습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며 서윤을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회사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서윤이 당당하게 취임사를 했습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속이고 기만한 이들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TV 생중계를 통해 서윤의 모습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우아하고 당당한 그녀의 모습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도진이 무대 아래에서 서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의 뉴스를 본 사채업자들이 말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김말자. 며느리가 재벌 회장인데 돈을 안 갚아? 뭐? 뭔 소리예요? 말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TV 나왔잖아. 이서윤이 네 며느리 맞지? 사채업자가 휴대폰 화면을 말자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말자가 화면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며느리로 알고 있던 서윤이 재벌 회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몰락한 시댁의 절규와 로비에서의 응징, 패션 기업 인수 발표가 나간 직후 말자와 민준이 거실에 앉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서윤이야?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서윤은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입을 벌린 채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말자가 소리를 지르며 TV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졌습니다. 김말자, 박민준 나와. 사채업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돈 갚을 때가 됐는데 왜 연락을 안 받아?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말자가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느리가 재벌 회장이라면서 TV에 나왔잖아. 사채업자가 휴대폰을 말자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이혼했어요.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했든 말든 빌린 돈은 갚아야지. 사채업자들이 집안의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말자가 울부짖으며 딱지를 떼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못 읽어? 담보로 잡힌 집이야. 사채업자가 말자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사채업자들이 말자와 민준을 강제로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거리로 쫓겨난 말자가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펄쩍 뛰었습니다. 유라야, 유라. 말자가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제야 말자가 집안의 패물과 통장의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속았어요. 민준이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내 금리까지 없어졌어. 말자가 입에 손을 넣어 확인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한테 가야 해요. 민준이 말자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야. 분명 도와줄 거야. 말자와 민준이 택시를 잡아 타고 서윤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내 며느리 만나야 해요. 말자가 기사에게 고함을 질렸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한 말자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회장님 시어머니야. 당장 불러줘. 죄송하지만 미리 약속을 잡으셔야. 약속이 뭐야? 내가 시어머니라고. 말자가 데스크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민주는 로비 한복판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 나와.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줘.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이 출동하여 그들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선생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내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
말자가 옷을 찢으며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고 SNS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서윤의 사무실에서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입니다. 서윤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로비에서 난리를 치는 말자와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진이 말렸습니다. 서윤 씨, 내려가지 마세요. 더 시끄러워질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대로 정리하겠어요. 서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진을 대동하고 내려가세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서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웅장한 분위기와 함께 걸어오는 서윤의 모습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말자가 서윤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말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나 좀 살려줘. 서윤이 말자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당신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재산을 노린 사기꾼들일 뿐이에요. 민준이 서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무효야. 내 허락 없이 재벌이 되는 게 어딨어. 내 아내였으니까 재산 절반은 내 거야. 경호원들이 민준을 제압했습니다. 서윤이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을 밖으로 모셔들이세요. 보안팀이 말자와 민준을 들어올려 회전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기자들이 서윤의 단호한 대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쫓겨난 말자와 민준의 추한 모습은 재벌가 갑질 진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도진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윤이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도진이 서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쫓겨난 말자와 민주는 회사 앞 화단에 주저앉아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가 그년하고 바람을 펴서 그래. 제발 그만해요, 어머니.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들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 사람들 TV에 나온 진상들이네. 정말 추하다.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라가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감히 나를 배신해. 유라가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서윤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어. 만나자. 민준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지만 그는 너무 절망에 빠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도진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조작된 폭로와 벼랑 끝의 서윤. 한 달 후 서윤의 회사가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급하게 서윤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 회장님 관련 악성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서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재벌녀 이서윤의 충격적인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0만을 넘었습니다. 영상을 클릭하자 휠체어를 탄 민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의 전 남편 박민준입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서윤은 저희 가족을 무시하고 괄시했습니다.
민준이 거짓 증언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완전히 파탄냈습니다. 화면에 서윤과 도진이 함께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AI 기술로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 중에도 만나서 불법적으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서윤이 화가 나서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더 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라가 신분을 위장하고 방송에 출연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이서윤에게 매수당해서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유라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저에게 돈을 주면서 박민준을 유혹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모든 것이 서윤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인터넷에서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쫓는 사람들이 이 영상들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재벌녀가 이런 짓을 다 했구나. 역시 부자들은 다 더러워. 댓글창에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서윤을 국민 악녀로 몰아가며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에 유튜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린 친구야, 너희 엄마가 불륜녀라는데 정말이야? 유튜버가 카메라를 7살 아이에게 들이대며 질문했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가 울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도망가지 마.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등굣길에 이런 봉변을 당한 딸이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서윤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침대에 누워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괜찮아? 서윤이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입니다. 심리적 치료가 필요해요. 서윤이 죄책감과 분노로 인해 과호흡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서윤도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서윤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런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회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이사들이 서윤을 압박했습니다. 도진이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서윤과 딸을 자신의 별장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서윤 씨, 일단 여기서 쉬세요. 제가 반격을 준비하겠습니다. 도진 씨, 제 딸은 괜찮을까요? 서윤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법무팀과 사이버 수사대를 총동원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민준과 유라는 모텔방에서 치킨을 뜯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대박이다. 서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민준이 맥주를 들이키며 웃었습니다. 오빠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유라가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합의금 100억을 주면 영상을 내려주겠다고 연락해요. 좋아.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민준이 승리의 샴페인을 미리 터뜨렸습니다. 별장에서 서윤이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어요. 서윤이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겠어요. 서윤 씨, 제 딸을 건드린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도진이 며칠 밤을 새워 조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민준의 도박 사이트 접속 로그와 유라의 사기 행각 증거를.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도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라가 대포폰으로 민준에게 보낸 메시지를 복구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이 무너지면
100억 뜯어서 튀자라는 메시지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정말로요? 네, 모든 진실을 밝히겠어요. 도진이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민준과 유라는 모텔방에서 서윤의 몰락을 생중계로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년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볼 수 있겠어. 민준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법정과 생중계된 체포. 기자회견 당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 호텔의 컨벤션홀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이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서자 웅성거리던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 사생활 논란에 대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죠. 화면에 민준이 도박으로 탕진한 상세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준이 지난 1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금액은 총 3억 7천만 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채 차용증과 회사 공금 횡령 증거입니다. 화면에 민준이 직접 서명한 차용증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최유라의 정체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유라의 전과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본명 박혜숙, 사기죄 3범의 가짜 임신까지 한 전문 사기꾼입니다. 위조된 임신 진단서와 실리콘 패드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의료 진단서에 따르면 5년 전 자궁적출 수술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윤이 스피커를 켰습니다. 유라와 민준이 공모하여 서윤을 협박한다는 통화 녹취록이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년 매장시키고 돈 챙기자. 딥페이크 영상도 제대로 만들어졌지? 100억은 받아내야 해. 녹취록에서 나오는 민준과 유라의 육성에 기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댓글 여론이 순식간에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까지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7살 아이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상처를 준 사람들의 만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회견장에 있던 기자들과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진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 협조하여 준비한 이원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며 한쪽에는 회견장, 다른 한쪽에는 모텔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사이버 수사대가 허위 영상 유포 혐의로 수배 중인 용의자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습니다. 모텔방에서 치킨을 뜯으며 킬킬대던 민준과 유라는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우리 있는 모텔 아니야? 민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설마. 유라가 창문 밖을 내려다보니 경찰차들이 모텔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쾅!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박민준, 최유라. 아니야. 잘못됐어. 민준과 유라가 혼비백산하여 속옷 차림으로 도망치려다 바로 제압당했습니다. 임산부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거야? 유라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여경이 유라의 옷 속에 숨어있던 실리콘벨을 꺼내 카메라 앞에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이 임신한 배입니까? 유라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화면에서 가짜 배가 드러나는 순간 시청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민준이 수갑을 찬 채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 민준이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그 추태는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아들이 어디 있어? 이 사기꾼아. 여경이 유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던 말자가 아들이 잡혀가는 모습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곧이어 들이닥친 경찰이 말자를 사기 방조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말자가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회견장에서 서윤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선처는 절대 없습니다. 제 딸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윤이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자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진이 서윤을 에스코트하며 속삭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서윤이 그제야 다리가 풀려 도진에게 기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민준과 유라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짜 추악한 인간들이네. 7살 아이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서윤 회장님이 너무 불쌍해. 서윤의 회사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로운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서윤이 별장으로 돌아와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끝났어. 무서운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 딸이 처음으로 엄마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딸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딸 지켜줄게.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치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진이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서윤의 용기 있는 진실 폭로가 메인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이서윤 회장의 당당한 진실 공개로 사기 커플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7살 아이를 괴롭힌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서윤이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심판의 끝과 찬란한 새 출발. 1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준, 사기 및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9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자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고인 박혜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유라도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민주는 영치금이 없어 동료 죄수들의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박민준. 설거지도 해.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독방에서 민준이 바닥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혼만 안 했어도. 내가 미쳤었나? 민준이 머리를 벽에 박으며 땅을 쳤습니다. 다른 감방에서 유라는 교도소 내에서도 사기를 치려다 적발되어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간수님, 저 정말 억울해요. 유라가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전 재산을 잃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곰팡이가 핀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니. 말자가 젖은 이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밤에만 몰래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TV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맞아. 며느리한테 소금 뿌린 그 사람. 사람들이 말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말자가 고개를 떨구며 빨리 지나가려 했습니다. 같은 시기 서윤은 회사를 글로벌 유통그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직원들 복지도 더 늘려주세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싱글맘 자립 지원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서윤이 재단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취업 교육부터 아이 돌봄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몇 달 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타임지 시상식장이었습니다.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상을 이서윤 회장에게 드립니다. 사회자가 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건강을 되찾고 밝아진 딸과 강도진이 앉아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최고야. 딸이 작은 손으로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도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터널이 저를 가장 밝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시련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서윤과 도진 그리고 딸이 함께 조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서윤이 묘비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딸이 꽃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엄마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됐어요.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윤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을래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도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함께해요. 그 순간 교도소 휴게실에서 TV를 보던 민준이 서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채널 돌려줘. 보기 싫어. 민준이 소리치다가 교도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조용히 해. 길거리에서 말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서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말자가 흙 묻은 손으로 잡지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윤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가족들이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에서 발표 있어. 딸이 밝게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인데? 장래희망 발표야. 나도 엄마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라고 말할 거야. 서윤이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도진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덕분에 저도 진짜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저야말로요. 도진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건배했습니다. 서윤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서윤의 미소와 함께 화면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며 서윤이 이끌어갈 밝은 미래를 보여주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과 함께 서윤의 당당한 발걸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흐르며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와 성장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룬 서윤의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집살이가 사실은 재벌 조부의 시험이었고 그 시험을 통과한 서윤에게는 250억의 유산과 함께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탐욕에 눈먼 시댁 식구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고 서윤은 그들을 직접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만을 밝혔을 뿐이죠. 때로는 복수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이런 진실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민주는 5년, 유라는 8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말자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서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서윤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품격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보일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